그래도 그 상당히 원만하게 된 모양이에요. 네, 또 투자자들이 지금 또 예, 난리죠. 이제 투자자들이 ESG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게 그 조사 이번에 그 협상을 한 게 기존에 이제 노동 인권이라든지 그런 노동운동하고 많이 성격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돈 이외의 것은 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말 소외된 협력사나 뭐 비정규직 그런 분들도 제외가 됐고 해서 이게 이제 뭐 한간에는 ESG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성과급이 나눠주는 게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성격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반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삼성이 하면 다음에도 LG 하고 또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되게 작은 나라고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거 ESG도 잘 못하고 있어서 투자금이 빠지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 넘지 주제 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뭐 생각하시나요? 왜 나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드나? 저는 1인 기업인데 그 저기 와이프가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문서 같은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노가다 형식으로 막 뭐 바꾸고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도와주는데 또 그 기사를 보더니 왜 성과급을 안 주냐. 강력히 파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공인중은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벌어오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혹시 제 아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재직해 신 분들이 많은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제가 그걸 보려면 그래서 지난주에 로또를 또 샀습니다. 그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뭐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그런 그냥 만나는 사람들 예, 더 메모리에 미래를 갖다 그렇죠. 거기에 예. 전개를 갖고 또 생산해서 메모리 쪽이에요. 그냥 납품하는 아니 그 재직하는 회사 분위기는 뭐 우리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무슨 잘 원익이 적은 회사면 원익도 대기업이죠. 그룹 사람별로 예, 보면 예. 대기업이죠. 대기업 0.2%에 속하는 상위 0.1%의 재직 중요한 기업이 이제 예. 우리 동네에서 그런 데 들어가면 현수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고향 가시면 국내에서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한 근데 테리 또 올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여기 이제 리스크로 이제 기업에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없었던 요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인권 리스크. 사실 인권 리스크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관련된 리스크겠죠.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때 하고 지금하고 기업 이제 경영 기법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이제 노사가 없던 시절에는 노동 인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잘 운영해서 돈만 잘 벌면 되는데 지금은 그건 당연하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공장이 좀 멈추는 상황까지 가니까 근데 뭐 공장이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투자금이 빠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크 이제 크게 기후 리스크, 인권 리스크, 자연자본 리스크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여기 또 빠진 게 이제 경영자 리스크 여기도 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한번 발견되고 나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커피 예, 그래서 좀 오너 리스크 문제가 나왔죠. 또. 직원이 실수한 거냐? 평소 이제 오너 행실이 좀 약간 비슷한 그와 비슷한 이제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영자 리스크로 사실 지금은 이제 판단 이게 명확하게 발견된 건 아니니까 그걸로 이제 오해를 해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지금 주고 있죠. 그와 같이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심각하죠. 매출은 얼마가 빠졌다라고 이제 공개는 하고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3대 3위라면서요. 대장이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심지어 커피 생산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로스팅 기술이 세계에 그 상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벅스 음료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네, 커피를 좋아해서 스타벅스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러면 로스팅 기술이나 커피 뭐 그 외에 관련된 산업이 엄청 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매장만 많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브랜드를 먹고 사는 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 기회에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폭스 매장이 세계 3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커피 로스팅 기술이나 그 외의 커피 산업들은 이제 발전을 못했을까? 네, 충분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스타벅스 음료 아니면 스타벅스 브랜드를 예,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드로 먹고 산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훼손이 되면 뭐 콜옵션이라는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계약을 했을 때 브랜드, 한국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손상을 입히게 되면 그 매수했던 주식의 15%인가? 싸게 30%, 뭐, 하여튼 그 정도 싸게 다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대요. 그만큼 이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상품권을 네. 이렇게 선물하기 네,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커피 하면 이게 들고 다닐 때 약간 뭔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시골엔 그렇습니다. 그쵸? 아닌 척하지 말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맨날 얘기하면 아닌 척하고 나는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예, 이디야 커피 보다 그 브랜드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비 패턴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따졌잖아요. 그냥 맛있고 싸면 먹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예, 커피 소비량은 높지만 예, 과연 커피를 좋아하는 건가? 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 예전에 한잔 예,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을 때 기대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여기 네, 기분 나쁘면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게 이제 거기에 그러고 있다라는 자체가 내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국내에서 나오는 그냥 전설입니다. 그 스타벅스 그 리저브인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어야 된다. 아, 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갤럭시라 못 들어간다. 너는 못 간다. 그 아이패드는 없어도 들어갈 때 아이폰 검사는 한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적으로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기능적인 측면보다 약간 감성이나 이미지로 많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품을 못 써봤는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로 봤을 때 기능적이나 가격도 비싸잖아요. 제 핸드폰은 줬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아이폰 그거 안 돼. 제 거는 여기 이거 펜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기능적인 측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그 핸드폰을 쓰면 내 가치가 보여지는 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소비한다. 이런 소비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딸도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좀 약간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약간 아이폰에 대해서 그 맹목적으로 저거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은 무조건 아이폰. 들여다봤더니 남자애들은 게임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게임기. 이거 집에 이제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고 게임을 하려면 또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비싸잖아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되게 이제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아주 저사양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핸드폰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거죠. 예. 저희 딸도 그 뭐야 중학교 올라가서 지금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갖고 필습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이폰은 안 된대요.
근데 반에 갤럭시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업 못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냐? 애들한테 핸드폰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친구들이 예. 그번에 그 무선사업부가 성과금 600만 원 받는다면서요. 무선사업부가 핸드폰 만들고, 예, 600만 원. 쪽은 이제 6억인가 받고, 여기는 100만 원 받고.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 이게 보통 다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타면 이제 약간 뭐, 이제 음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는 재미, 시골에 왔으니까 이제 보는 재미로 이제 그때라도 좀 안 보고 있으려고 심심하긴 한데, 이제 제가 같은 거 하면 다 이러고 있으면, 한 거의 90%는 아이폰을 쓰더라고요. 그럼, 아, 진짜 삼성은 어렵겠구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비층은 이제 갤럭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미래의 소비층은 이제 안 쓰고 있잖아요. 아, 저기도 고민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비 패턴이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 패턴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 적용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기보다 어떤 현상을 보고,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거를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이제 그게 이제 리스크 되는데, 현재 이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이제 불확실성도 많고 이 리스크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우려하지 못하고 뭔가 터지면 그때 아 이거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대응을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줘서 결과물을 제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좀 궁금한데 그냥 사부작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쓰고 미뤄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 이외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저는 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 대상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언제 봤다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전문 분야로 갈수록 그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 주관을 배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는 여기서 뭐한 20년, 30년 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거의 맞고 난 여기서 이제 오래 일했는데 내가 정답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요. 그래서 회의에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예. 근데 싸우는 거 보면 사실은 다 주장이에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근데 이겼으면 그게 프로세스를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또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아, 또 문제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열심히가 아니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일도 하셔야 되니까 꾸준히 그거 권해드리는 게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 석사도 계시지만 계속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석사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계속 너무 쓰는 거 보니까 아니요. 제가 이야기.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게 박사학위 따고 나면 사실은 이 학위를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냥 운전면허 되는 거거든요. 운전면허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꾸준하게 이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뭔가 이 분야에서 누군가가 이거 검색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연구 결과가 그냥 투고를 해서 그 등대지에 투고를 하면 다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무슨 경영 시스템 뭐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학술 연구에 이제 몇 개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게 한두 개 갖고 되느냐? 안 되죠. 엄청 많이. 예. 그래서 좀 누적이 되면 좀 꾸준히 그리고 너무 쓰는 게 되게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안 힘들어요. 그게 처음이 어렵지. 모든 게 다 처음이 어렵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이제 그 정 교수님께서 하나 이제 기업 밖에 이제 쓰고 하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2, 3일이면 씁니다. 하나 하면 이게 자랑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 수집하는 게 어렵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논문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읽어보면 다 그래 뭐뭐 하고 이제 가로치고 누구 거 가로치고 누구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면 내가 쓰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건 없고 그리고 그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그리고 그 표 정리하고 그러니까 엑셀하고 한글만 쓰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만 쓸 줄 알면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만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데이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세운 가설이 맞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현업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결론만 맺어주면 되는 거라 그 형식 갖춰서 한 번만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귀찮아서 그렇지.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집에 가서 또 심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살고 있죠. 아니, 아니 이게 집에서 이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좀 약간 죄 짓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TV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죄책감 그 와이프가 눈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하러 들어가 그랬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또 제가 뭘 보고 배우겠나 하고 뭐라도 해야지 해갖고 되게 재밌게 살고 있죠. 엄청 재밌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뭔가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좀 하라고 하는데 아 뭐 재밌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 아시면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붕어요. 붕어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안 그래도 어제 그 얘기했는데 와이프한테 다시 좀 이렇게 고기 좀 키워보겠다라고 했더니 혼났습니다. 때문에 하지 마라. 언제쯤인데 이사할 때 어떡할 거냐. 시작해갖고 한 30분 설교를 듣고 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취미로 이제 물고기를 길렀는데 아이가 하도 이제 강아지 있다고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제가 이제 체력에 벅차서 물고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소중한 물고기였는데 보내고 나서 3개월 있다가 그게 보호종으로 채택이 돼서 가격이 가격이 그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우연히 봤는데 제가 또 이제 보낸 친구들이 또 산란을 했더라고요.
가셔서 그럼 이제 그분은 그냥 아이들만 받아서 잘 먹이면 그 어항 두 칸에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네? 브라질에서 이제 수입된 물고기인데 거기 현지 사람들이 이제 강에서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생태계 이제 바뀌면서 연안에 이제 서식하는 이제 그게 이제 생물 다양성 때문에 이제 수가 확 줄었나 봐요. 많이 잡아서 준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보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왜 이래?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는 없다. 들어가는 음. 해야 아, 고향에 네, 네. 기다리고 뭐라고 그냥 보시면 보상을 받는데 힘들이 없어요. 막 일본에서 잉어 경매 최고 낙찰가가 21억이에요. 네, 네. 잉어 한 마리 비단 잉어 태영하고 뭐 이게 색깔하고 이런 거 봐서 경매를 하는데 일본은 이제 경매를 하거든요. 관상어도 11억.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야 나는 물고기다. 아, 해서 예전에 이제 계속 이제 수족관 이제 새끼 나니까 수족관으로도 이제 납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갖다 주면 이제 살을 것 정도. 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고 검증해 볼 게 진짜 되게 많아요.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많이 생겼을까? 우리나라 아니면 문화의식이 뭔가 이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따라가는 건 아닐까? 스타벅스를 대체할 만한 막걸리 같은 거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예, 또, 예, 우리나라 전통. 그런 거에 좀 융합을 해서 사업으로 연결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죠. 네. 이게 이해요. 이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그게 노후 대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금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박사 뭐 연구자가 됐으면 이제 지식으로 이건 정년은 없는 거니까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충분히. 그만 먹고 살 걱정하는 거죠. 다들 이제 넉넉하신데. 네. 네. 저는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너무 안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많이 읽고 기후 리스크가 이제 사실은 이게 기업에서 가장 ESG 하기 되게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한다라기보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도 많은데 통제되지 않는데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원자재 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환경 때문에 이슈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전쟁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 기름값이 올라서 원자재 값이 요즘 이제 제가 기업 컨설팅하러 돌아다녀 보면 심사나 그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 넘겨야 된다. 그래서 좀 파산하시는 기업도 좀 봤어요. 그리고 규제도 또 심해지고 하니까 기업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환경적인 리스크는 사실 기업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비율 그리고 뭔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체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율이나 공정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설비 투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그러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아마 또 뭔가 또 다른 규제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규제들이 시작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하질 않기 때문에 하질 않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게 규제예요. 규제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실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겨나게 되면 또 규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죠. 경영 판단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환경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 예. 그리고 인권 리스크에 보면 이 이슈가 된 거죠.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생산이 중단돼요. 예전 같지 않죠. 지금은 노조, 뭐 그쪽으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권 쪽에 노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생산이 중단돼 버리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죠.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 이것도 지금 이번 한 주에 이게 다 일어났죠.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런 게 ESG가 이제 처음에 접목이 되고 시작이 된 게 이게 이제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죠. 사회적으로 이슈 나면 매출이 깎여지고 뭔가 노사 갈등이 되면 기업의 성과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냐 이제 투자자들이 어, 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미 이 ESG 리스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경영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이제 사전에 식별하는 거. 사전에 식별해서 사전에 이게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사전에 식별한 건 아니죠. 노사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뭐 성과급을 제공한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노사 갈등은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요거는 해결이 됐지만 요거는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또 이제 공급망 구조, 하청, 외주 시스템 이런 것들 아까 우리 편의점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외주 이제 하청을 주는 이제 우리 브랜드를 달고 다른 경영자들 이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이제 미국 본사의 브랜드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본사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나? 얼마나 억울을 하겠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고 이제 브랜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쪽하고 가까운데 이제 자연자본 이건 정말 이제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물싸움을 하죠. 예, 식수가 모자랍니다. 데이터 센터에 예, 용수를 공급하냐고 사람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고 토지 이용 제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린벨트니 뭐니 이제 묶여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인 이슈를 봤을 때 뭐 의미 없는 예, 그렇죠?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그 지구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아니, 우리나라 면적이 없죠. 얼마나 돼요, 저희? 제가 알고 이게 한 2%인가? 보통 그게 아무도 모를 땐 그냥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 왜냐면 그럼 그게 답인데. GPT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틀리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더라고요. 아, 2%가 아니라 0.02%. 네. 0.02%에 그린벨트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지구 면적으로 보면 0.0000 뭐 몇 프로 되겠죠?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그 자원을 가지고 뭐 그거 하고 그런 규제를 가지고 저쪽 아마존에다가 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니까 그런 발전. 그래도 우리는 이 좁은 국토에서 그만한 녹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 생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생태계 변화 또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큰 이슈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제 도미노 형식으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태수면이 상승하니까 그 연안 연안 지역이 조금씩 잠기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갯벌이나 뭐 이제 연안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제 생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생태계가 일단 파괴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먹이 사슬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까지 이제 영향이 오는데 이제 한순간에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갯벌이 일단 1차적으로 없어지면 갯벌을 이제 먹이로 갖고 있는 그 먹이 사슬 윗단계가 멸종하게 되면 윗단계가 멸종하고 그런 얘기죠. 나중에는 뭐 바퀴벌레 잡아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 곤충학 쪽에서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단백질 덩어리, 예, 라고 해서 바퀴벌레가 번식력이 좋잖아요. 예. 이제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그 설국열차 혹시 영화 거기서 바퀴벌레 먹잖아요. 예.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예.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영화예요. 예. 환경도 그렇고 예. 하여튼 자연자본 리스크도 기업에서 이제 리스크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연자본이나 토지나 물 이런 것도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당장 물이 공급이 안 된 우리의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예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자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물, 뭐 전기 이런 거는 공급이 안 된다. 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배제했잖아요.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예비 자원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무너지니까 내가 먹이를 잡아다가 주는 그런 일례로 내가 이제 그 중간에 먹이사슬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획 단계에서는 ESG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정,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기후 변화, 자원 부족해서 공급망 불안정되면 노동 조건이 약화되고 인권 리스크가 증가되고 인권 문제가 되면 또 평판에서 되고 이게 다 연결이죠. 하나만 터져도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전담팀이나 뭐 전담 인원 그렇게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의 경영 기법, 경영 전략 전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있어요.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하나가 터지면 여기서 터지든지 여기서 터지든지 여기서 터지든지 어쨌든 여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 기획은 이제 목표, KPI 수치 계획 이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문구만 나오고 이제 수치만 나오고 결국엔 관리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기업이 적용을 하지 못하면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수치가 오류가 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이제 그린워싱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전담팀에서만 하니까 내가 저 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채우기 위해서 그냥 대충 쓴다라는 거죠. 쓰면 이게 공시가 되면 나중에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검증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잘못 쓴 건데 잘못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린워싱. 그러면 투자금 횟수되고 또 사회적으로 평판도 안 좋아지고 거기는 이거 원래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거짓말 하더라. 언론에 나고. 그러면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안티머니 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G 리스크 식별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영향 미치는 그 불확실한 구조, 전반적인 문제를 다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우리 이제 앞에 조직 상황, 리더십 그 단계에서 얘기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범위를 잘못 결정해 버리면 우리 리스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많은 걸 파악해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할 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식별이 됐으면 이제 목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죠. 뭘 기획할 건지 우리가 이제 끄집어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실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현황만 파악한 거예요. 현황만 파악하고 우리 문제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한 거죠. 네, 저도 이제 지금 뭐 살이 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루에 몇 끼를 먹고 먹는 거에 투자는 얼마만큼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일은 얼마만큼 하고 뭐 쉴 때는 어느 정도 쉴 수 있고 여기에다 돈은 얼마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몇 킬로까지 쪄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계속 쪘으면 좋겠는데 안 쪄요. 계속 자원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게 시험에 70점만 맞으면 되는데 70점이란 목표를 안 정해놓으면 100점 맞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때문에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근데 보통 목표를 이제 매출 목표나 이제 돈 관련된 거는 딱 나와 있어요. 매출 10억, 9억, 뭐 영업이익 몇 프로, 수익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제 환경이나 뭐 이런 인권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측정 가능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측정 가능하게 선정을 안 해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KT 환경 목표 있지 않아요? 있죠. ESG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목표하고 안전보건 목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듭시다. 어디까지가 가족 같은 건지. 정말 이게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족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측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목표 달성했냐 투자자들이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예. 또는 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했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달성한 건지 서로 예, 의견 충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또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이제 목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판단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고 성과평가도 안 되잖아요. 성과평가가 안 된다,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원이 투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잘했어 못했어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니까 이게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못했어 그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과평가도 안 되고 측정도 안 되고 하면 그냥 열심히 했구나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도 파악했고 범위도 정했고 리스크도 다 식별을 했어요. 어디까지 이제 관리를 할 건 식별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측정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하면 아까도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판단을 하는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 그러면 이제 경영진의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경영진은 그냥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어차피 내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합니다. 어차피 인사고가 안 좋은데 월급만 받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판단 가능성,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측정되지 않으면 뭐 성과도 확인할 수 없고 문제도 정의할 수 없고 그냥 요식행위만 하는 거죠. 친환경 상업장을 만들자라고 우리 목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각 부서에서는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어. 다 모아서 보니까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돈만 쓴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PDCA 사이클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다. 목표가 있어야 판단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고 뭐가 부족했으면 다시 거기다가 또 자원이 또 투입이 되고 또 개선이 하고 그다음 또 목표가 또 바뀌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목표는 반드시 기준을 가져야 되고 수치 또는 이제 상태로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실행 결과와 이제 연결해야 된다라는 지표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정도 이제 쉬었다 할까요? 없이 또 계속 누군가 신호를 주셔야 되는데